반갑습니다. 이디에 나우 구독 중 칼럼 독자 여러분. 63번째 칼럼인데요. 뭐 앞 설명은 다 빼고 제가 얘기하건대 이제 M세대의 산증인, 그리고 그 스스로도 이 문화 변화를 만들고 이끌고 있는, 그리고 하셨던 게 좀 있죠. e스포츠 캐스터이기도 하면서 MC이기도 하면서 이제 영화, 드라마, 문화 콘텐츠 스트리머인 주인공 김단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희대의 나우 구독 중 이 디타가 얘기 드렸지만 이제 경제지고 그러니까 단군님 모르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럼 아주 간단하게 자기소개 저를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시죠. 제가 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뭐 찐팬인데.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e스포츠 캐스터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게임 관련 MC, 또 개인 방송도 진행을 하면서 유튜브로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를 감상평 같은 걸 올리는 크리에이터로 또 활동하고 있는 김단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스스로가 제일 지금 들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저도 채널. 너무 들떠 있습니다. 이런 또 신문 관련 이런 또 매체는 처음이라서. 또 재밌죠. 이런 경험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꽤 오랫동안 e스포츠 쪽에 맞습니다. 어쨌든 종사하셨는데, 예. 전 제가 그 말씀하신 그 e스포츠의 그 롤이나 요쪽을 그렇게 뭐 잘 모르던 시절에 했기 때문에 당군님을 캐스터로 기억한다기보다는 밭군. 그렇게 김당군의 밭군.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훨씬 많아요. 그거로 이제 기억을 하고, 특히나 약간 뭐라고 표현하지? 약간의 뭐 혹평 포함 뭐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때 TVN 드라마 지리산, 거기 알고리즘으로 그냥 떠서 그때부터 봤는데, 이거 독특하다 이런 생각 했었고, 또 그 뒤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서 봤는데, 이제 이스타 TV라고 이제 그 e스포츠 쪽 관련된 그쪽에서 만든 M의 대화에서 MC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아무튼 당군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컨텐츠로, 그러니까 e스포츠 캐스터 말고 그쪽으로 이제 익숙해졌는데, 지금 저는 이제 밭군을 물어보는 겁니다. 밭군 리뷰 컨텐츠 그 중에 요새 제일 좀 애착 갖고 제작한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밭군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밭군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있겠지만 요새 떠오르는 것 중에 사실 그 안에 포맷이 뭐 다양하진 않아요. 그냥 뭐 맨날 똑같이 저 혼자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것밖에 없고, 그나마 조금 포맷이 다른 게 이제 골방 토크라고 해서 관련자 분들을 모셔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그 유재선 감독님이라고 영화 잠을 만드신 이제 신인 감독님이셨는데, 그분하고 했던 게 좀 독특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분은 원래 제가 뭐 따로 섭외를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인스타 DM이 하나 왔어요. 먼저. 근데 자기 동생이 이번에 영화 입봉을 한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출연 혹시 시켜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냥 되게 안 유명한 영화, 뭐 독립 영화, 작은 규모의 영화들 있잖아요. 저예산.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자매 감독님이라는 거예요. 거기 워낙 이제 유명한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실제로 이제 손익분기점도 돌파해서 되게 잘된 백상에서 상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분을 모시고 진행했던 게 굉장히 좀 좋았어요. 영화도 되게 좋았고. 지금도 사실 따로 뭐 연락을 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 감독님은 출연하셨는데 사실 저를 모르고. 왜냐면 형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건데.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섭외되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독특한 경험이었죠. 생각해보면 근데 어쨌든 그 영화의 홍보 채널로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를 딱 집은 거네, 형님이. 그걸 또 나가라고 나가고. 사실 보통 그런 거 이제 배급사나 유통사나 뭐 홍보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형님이 이제 하는 경우도 쉽지 않았는데, 굉장히 뭐 제 입장에 되게 감사한 일이 됐죠, 결과적으로. 기억도 오래 남고 그 순간도 즐거웠고, 내용도 되게 제 입장에서는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재밌었고. 좀 더 뭐랄까 전문 영역으로 이제 계속 진화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뭐 그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저도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좋습니다. 그 외에도 뭐 워낙 또 여기 또 뭐라 그럴까요? 기억에 남는 분들도 이제 출연하시고 했는데 그 얘기 또 나중에 하고, 그 어쨌든
캐스터 시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잘 모르는 뭐 그거라고 해도 우리가 그 희대의 나고 독중 같은 경우는 거의 크리에이터의 전사를 다 훑어보는 이런 게 네네. 있어서 2007년입니다. 입사하신 게 그때가 나이스 게임 TV라고 인터넷으로만 하는데 맞죠? 인터넷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서 음. 많은 분들이 개인 플랫폼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였는데 그것도 1인이 아니라 아예 회사가 그래. 방송국을 운영을 하던 게 거의 최초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생각해보면은 요새는 진짜 개인들도 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걸 네. 또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그게 나름 반향을 꽤 일으켰던 채널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좀 유명을 했었고 왜냐면 그게 이제 기성 게임 방송국도 이제 큰 방송국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OGN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MBC 게임, 맞아. TV에서 반영되는. 근데 거기서 다루지 않는 게임들을 이제 주로 매니악하게 다루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많이 보시고 실제로 이 당시에 저희가 이제 토크쇼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면 거기서 언급됐던 뭐 가수들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뭐 실검 1위에 올라간다든지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좀 매니아층이 두터웠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이니까 예. 거의 뭐 뽀족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런 접근과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그쵸. 와 그럼 되게 오래되셨네요. 사회생활 하신 지가.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거의 바로 예, 이렇게 된 거니까. 그때 e스포츠 캐스터 뭐 입문하던 거나 뭐 그때의 생활 뭐 물론 우리 뭐 이른바 나무위키나 이런 거 보면 전사 나와 있지만 이건 당사자한테 좀 듣고 네. 싶어서 기억에 남는 순간 뭐 경기 팀 그때 얘기 나이스 게임 TV 때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고. 사실 뭐 거창하게 방송국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소규모 작은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느낌인 거죠. 회사라는 이름을 갖추고 있지만 뭐 지금이야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월급 얼마 그냥 줄게 해라 그러면은 그냥 돈보다는 젊었을 때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내가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쉽지 않았죠. 왜냐면은 퇴근도 정해져 있지 않고 공채 개념이셨어요? 그 왠지 공채 개념 같은 거는 아니고 공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네, 맞아요. 저는 그냥 따로 1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 거기 이제 대표님이 그거 하는 걸 보고 너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들어온 케이스였죠. 재밌는 시절이었네. 예. 지금은 뭐 워낙 또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또 다른 또 그 그쵸. 시절이네. 2007년이면 언제야 진짜. 그 당시에는 20년 지금 전이죠. 이런 장비들도 되게 열악하고 예, 화질도 안 좋고 그 와중에도 그때가 이제 나 이런 거 기억난다라는 거 우리 또 뒤져 보면은 또 뭐 그때 노래 부르시고 뭐 뮤비도 너무 있고 뭐 많은데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저희가 해외 게임을 이제 중계를 해야 돼요. 해외 대회가 열리면. 네. 근데 해외 대회는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네. 지금도 뭐 월드컵을 보면은 우리나라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아침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는 이제 유럽에서 만약에 경기가 있으면 밤에 해요, 밤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저녁 방송을 다 하고 이제 밤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 수가 뭐 한두 경기가 아니라 그렇지. 뭐 8, 9경기.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렇게 하고 아침에 뭐 사우나 가서 밑에 이제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 가서 자고 있으면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직원이 와서 깨워. 근데 들어올 때 또 입장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 주인한테 말해서 지금 잠깐 누구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럼 이제 툭툭 쳐가지고 지금 올라가야 된다고. 집에 못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집에 못 가는 건 뭐 일상이고. 왜냐면 집이 또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툭툭 쳐오면은 빨리 씻고 막 5분 만에 막 씻고 가서 뭐 방송 시간 막 5분, 10분 남았으면 이제 다음 방송. 나름 저희가 편성표가 있었어요. 하루에 방송이 한 4, 5개씩 돌아가고. 많지. 예, 인터넷 방송국이다 보니까 또 회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계속 생활을 했었죠.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다 그러네. 인터넷 방송도 그렇고 e스포츠도 그렇고 다 초기 시절이잖아요 그때가. 아, 그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이야 유튜브라는 걸로 이제 대변되는 뭔가 플랫폼이 예. 있지만 근데 그냥 그건 URL 쳐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좋은 말로 그냥 낭만의 시대라고 이제 하지만 아프리카 TV도 활성화 잘 안 될 때일 걸. 아니 그때 아프리카 TV예요. 저희가 했던 데가. 그랬나? 근데 아프리카 TV 전에 이제 W라고 이제 불렸었는데 그게 이제 아프리카 TV로 넘어왔는데 지금이야 이제 후원의 개념이 있었는데 초창기 후원의 개념이 없었어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뭘로 돈 벌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주 뭘 따와서 방송을 대신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유료 콘텐츠 시스템을 한번 모델을 만들었구나. 예, VOD를 다운받을 수 있게 돈을 내고
아이디어는 괜찮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몇 명이었어요, 회사가? 초창기에는 뭐 한 10명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많았을 때는 뭐 20명, 30명 이렇게 제일 많았을 때는. 아무튼 우리 인터넷 전사를 보면 그때 있었다가 떠난 거에 대한 것들도 막 얘기들이 많고 왜 맞아요. 떠났냐 뭐 절대 여기를 평생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인터뷰를 해놓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e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이 초창기 시절이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해 낭만이라는 이름 하에 뭔가 지금이라면 못하는 착취도 있었지.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좋아서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도 초창기 때는 맞아요. 뭐 빠따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감독님이 뭐 못하면 맞아 그랬어. 지금이야 뭐 상상도 못한 아니 일이지만 뭐 축구 야구 다 똑같지 뭐. 예,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딱 음. 정립되기 전에는 다 이제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도 제가 나이스 게임 있다가 어쨌든 한 번은 이제 자리도 바꾸고 했다는 얘기 했는데 그때 e스포츠 캐스터로 오래 활동하면서 겪었던 이거는 도전. 왜냐면 보통 도전이란 말 할 때 보면은 약간 페이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어디를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주변에 뭐 트렌드나 환경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정식 어떤 훈련이나 그런 걸 받은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혼자 방송하다가 인터넷 방송 들어갔는데 그렇지. 네가 그래도 말 좀 잘하니까 캐스터 역할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근본이 없어요. 예, 그러세요. 왜냐면 기존에 지금 이제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나운서 발성이라든지 뭔가 정형화된 그런 교육들을 받고 하셨기 때문에 딱 듣기에도 편안할 수도 있고 뭐 근데 어쨌든 저는 인터넷 방송국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막 속어도 좀 쓰고 아주 쌍스러운 소리는 쓸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그리고 인터넷의 밈들 이런 것들 좀 활용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막 활용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사람들도 이제 눈높이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외주를 받는 게 처음에는 이제 자잘한 것들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큰 것들이 좀 들어오면 대회 운영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지금 이제 LCK 그러니까 롤에서 가장 큰 대회 전신이었던 그 2부 리그를 또 저희가 운영을 했었어요. 2부 리그를 장기간 운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1부 리그가 있으면 이제 2부 리그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저희 대회에서 우승하면 1부 리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규모가 큰 거였죠. 1부 리그, 2부 리그. 그러니까 2부 리그가 저희가 담당이 되니까 제가 2부 리그 캐스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제가 하던 것과는 조금 뭔가 격도 갖춰야 될 거고. 조금은 어느 정도는 뭐 완벽히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좀 가볍게 하되 어느 정도 격을 갖추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죠. 1년에. 저도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배도라지나 이런 데 보면 다 그 게임 혹은 인터넷 문화 막 그 초기에 그거를 다 같이 동시에 느낀 그들만의 맞아요. 뭐가 있어. 그런 게 있죠. 난 그것까지는 제가 못 따라갈 수도 없고 잘 모르겠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아무튼 그때쯤이 약간의 내가 약간 뭐랄까 그냥 뭐 표현이 그렇지만 좀 자유스럽고 잘 안 알려진 정도 수준이었다가 약간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약간 들어가는 그런 계기를 한번 겪으신 거네 그때. 조금 더 알려지게 된 매니아층에서 이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폰앤 매너는 근데 뭐 지금이나 그때나 약간 비슷해요. 약간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하게 발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 보니까. 어쨌든 저는 박군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박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정말 애청자고 오늘도 지금 엘베에서 타고 오다가 얘기 드렸지만 봤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원래 본업인 캐스터 말고 유튜브를 본인께서 만드신 다음에는 어떤 분들은 난 처음에 했을 때부터 영화 뭐 어떤 분들은 처음에 했을 때부터 무엇 이렇게 했는데 당구님은 처음에는 약간 게임 하다가 뭐 먹방 하다가 뭐 축구 하다가 뭐 이렇게 분야가 좀 다양하게 하는 형태로 토크 비슷하게도 하고 뭐 이래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영화 혹이 드라마 리뷰 이런 식으로 된 건데 본격적으로 요거 하겠다고 요걸로 그냥 밀자라고 했던 게 대충 언제 그게 좀 뭐랄까요 유튜브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아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여행 유튜버가 되겠다. 그럼 이제 여행만 해야 돼요. 알려지기 전까지는.
그걸만 해야 되는 컨셉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유튜브를 가지고 뭔가 수익을 창출하겠다, 내가 이걸 뭐 큰 채널로 키워보겠다가 개념이 아니라 사실 뭐 유행처럼 너도 나도 하니까 그러니까 내 기록을 한번 남겨보자.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사실 이게 첫 채널이 아니에요. 이전 채널도 하나 있었는데 그걸 닫고 이제 새로 시작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하나 걸립니다. 알고리즘 뭐가 하나 걸려서 조회수가 터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침 제가 후기 컨텐츠, 이런 뭐 영화나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얘기하는 컨텐츠들이 조회수가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유튜브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그러니까 유튜브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의 가장 그 고민은 뭐냐, 뭘 올려야 되나. 그래, 맞아요. 맨날 그 고민이에요. 아이디어. 오늘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근데 이 후기 컨텐츠는 솔직히 너무 편해요. 그치, 앞에 한 걸 내가 거꾸로 예, 그냥 항상 나와요. 뭔가 새로운 게. 이번 주에도 뭐가 나올 거고, 다음 주에도 뭐가 나올 거고, 심지어 OTT도 많아져서 이제 볼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럼 내가 이걸 보고 편하게 그냥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사실 이제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는 내가 걱정할 필요 없고, 이것만 계속 그냥 나는 본대로 그냥 솔직하게만 올리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게 그러면 그렇게 딱 생각 든 타이밍이 한 2022년? 23년? 그쯤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또 이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록하려고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보통의 욕심은 유튜브가 원래 알고리즘이 네. 또 여러 개를 하는 걸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요. 그러면 얘가 내 채널을 요쪽으로 딱 잡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냥 그 후기 할 때마다 항상 그게 아, 켰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것저것 할 때는 저를 보러 온 사람들이 이제 그렇겠지, 있는데 아무리 아무래도. 소수인데 응.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면 영화 드라마를 보는 사람 얼마나 광범위해요. 거기에 이제 검색어에 다 걸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네. 유튜브의 AI 알고리즘은 아마 저는 이제 영화 영화 드라마 채널로 예. 아마 걔네는 잡고 있을 확률이 거의 높죠. 80, 90%겠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도 뭐 영화 드라마 외에도 다른 것들을 간간히 올려요. 뭐 브이로그 봐요, 형식으로. 그것도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조회수가 기존 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도 근데 그런 걸 가끔씩 올려야 좀 환기가 되고 하니까. 근데 방금 얘기 주신 것처럼 리뷰하는 게 따로 뭘 어디 가서 들고 찍고 뭐 일부러 만나고 이런 거보다 콘텐츠 유지하기도 좋고 상대적으로 만들기도 나쁘진 않다. 오케이. 훨씬 편하죠. 네, 그런데 예. 누가 그걸 모를까요? 아는데 여기는 리뷰가 잘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리뷰하시는 걸 들어보면 계속 그거 밝히잖아. 나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예. 주관적으로 보고 느낀 대로 난 솔직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얘기한다. 저도 그런 게 너무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네. 그런데 예. 스토리나 이 맥을 짚고 하는 이런 뭐라 그러지? 그래, 그냥 눈높이가 아니고 나 이 양반이 시나리오 공부를 했나 아니면 뭔가 있어. 뭐라 그러지? 맥을 너무 잘 짚어. 그게 시청자 눈높이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인터넷 방송을 계속 해와가지고 뭔가 어떤 방송의 어떤 뭐랄까, 우리가 보통 이런 콘티를 받으면 그 흐름을 읽는 건지 그 설명이 힘든 그 포인트가 있어요. 본인이 아시든 아니든. 난 그래서 심지어 3막, 2막 뭐 이런 영화 시나리오 공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공부하는 거. 그거 정도 하시는 분 아닌가?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항상 나름의 틀은 있거든요. 그 틀이 너무 뭐라 그러지?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뭐 보고 왔다. 그래서 그 영화의 기본적인 정보, 뭐 제목, 감독, 상영 시간, 맞아요.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 간단한 배우. 초반 배우, 그다음 시놉시스 초반 살짝. 그 다음에 이제 제 후기 하고 이제 등급. 이것까지가 맞아. 그냥 제 그냥 그게 제 구성이고, 그 안에서만 이제 자유롭게. 사실 그 앞에는 다 정해진 거고, 후기만 이제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리지? 잘 들리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아니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우리가 보통 영화 보러 가면 네, 이른바 별점 같은 걸 보잖아요. 많이 보죠. 근데 보통 그게 많이 보죠. 두 가지잖아. 별점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걸 못 믿겠다, 식상하다도 있고, 후기를 보고 갔는데 별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사람들의 이 시각이 긴 걸 보려고는 안 해. 딱 그거에 맞게 어떻게 포맷을 맞추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 제가 그 의도한 건 아닌데, 요즘 느끼는 건 뭐냐,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와서 그래. 그냥 비교. 아니면 얘는 뭐 다른 사람도 어떻게 봤을까?
뭐 이런 걸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리고 같아요. 눈높이가 자기 취향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영화 가는 그 대충의 그 정도 일반 사람들 눈높이인데 포인트를 딱딱 좀 잘 짚는 느낌? 그리고 서사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앞에 조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문제점도 잘 짚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난,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고정화된 스테레오 타입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할 법한 거 이상 수준으로 너무 딱딱 짚으니까, 물론 전문가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아니 뭐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어. 사실은 그냥 저는 진짜 보고 느낀 대로만 이제 말씀드리는 간간히 근데 이제 툭 튀어나갈 때는 있죠. 포인트를 딱 집었는데, 영화관에서 또 그걸 보고 와. 그럼 내가, 오, 맞아. 아니면, 그런 얘기를 미리 듣고 가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뭐 그런 그럴 생각이 다 나더라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대중들과 차이가 나는 후기 영상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뭐 항상 그렇게 뭐 맞출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맞춘다기보다는 요 포인트를 위해서 난 실망했다. 요 포인트에서 맞아요. 뭐 이건 괜찮은 것 같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요 포인트는 이게 바로 보는 재미 아니겠냐는 자기 그런 소견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맥락이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요거를 제대로 보고 온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딱 해내는 그런 게 뭐 그게 능력이겠죠 뭐. 그러니까 오래 하고 계시겠지 방송을. 감사합니다. 아무튼 전 그래서 시나리오 공부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전혀 그런 영화 쪽은 뭐 전혀 없어요. 아니면은 3, 40년을 사람을 영화를 이렇게 대중문화를 보면 어느 정도 각이 나오는데 그걸 말로 잘 풀으시는 건 건지 뭐 그런 건 볼 때마다 아무튼 좀 신기해가지고 여하간 뭐 저는 매번 보니까 잘 알지만 아까 방금 얘기 주신 것처럼 S, A, B, C, D, F 해가지고 예 맞아요. 이른바 김당군 티어표가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여기에 사실 그 초창기에는 표값이었어요. 표값. 돈으로 매겼어요. 돈으로. 영화 표값이 한 뭐 12,000원이면 이건 12,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8,000원짜리. 하지만 12,000원 주고 봤지만 2만 원의 가치를 하는 뭐 2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너무 폭력적이다. 돈으로 그냥 딱 박아버리니까 이거 너무 폭력적이다. 그래서 이제 바꿨죠. 알파벳으로. 이것도 상당히 폭력적인데. 근데 익숙하지. 그러니까 별점 5개 뭐 하나 맞아요. 이거랑 뭐 사실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예. 근데 아무튼 점수 높다라고 하는 그거 물론 저는 보니까 알지만 그리고 심지어 내 맘대로잖아 어떻게 그쵸. 보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감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요거는 점수를 많이 좋아해 하라고 하는 부분에 나름의 또 몇 개의 어떤 그 요소가 있을 거잖아요. 예. 뭐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 번 들어서 또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뭐 좋아하는 건 일단 신선함,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감정을 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약간 그런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흘러가겠지 하고 나름 생각은 하고 가잖아. 이 영화는 이렇게 갔다. 정말 그렇게 가면 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죠. 근데 그런 영화들이 또 흥행은 잘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와 대단 뭐 이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뭐 좀비딸이라는 영화도 이렇게 가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그러나 흥행은 어느 정도는 될 거다. 흥행은 무조건 될 거다라는 게 보면 느껴져. 이 영화는 흥행을 위해서 만들었구나. 하지만 걔한테 A나 S를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더 잘 만들었으면 뭐 A, S 정도는 줄 수 있지만 또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너무 시원시원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끌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예를 들면 뭐 F1도 엄청 흥행됐고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고 막 엄청나게 또 제작비가 투입돼서 시원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 근데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기 때문에 뭐 A 정도는 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뭐 그게 역대급 영화다라고는 제가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영화. 거기서 근데 그런 포인트들 얘기를 잘해. F1 같으면 용어 모르고 가는 사람은 2번 봐야지 안 헷갈린다. 뭐 이런 포인트가 있어. 별것도 아닌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영화 평론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얘기는 잘 안 할 거라고 내 생각에는. 예. 왜냐면 그건 약간 알고 간다는 전제고 우린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식의 몰라 이것도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일반인들의 입장 예를 들면 용어 알려다가 뭐 단어 치면 좀 재미는 있는데 정신없고 나중에 남는 거는 오디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 그쵸. 톤이 있어. 그러면 네. 딱 들으면
아 그래 그 맛을 볼 거면 보러 가야 되겠네. 그쵸.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뭐 돈 아까운 영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보셨겠지만. F1도 F1인데 제 얘기는 당구님이 그렇게 포인트를 찝는 게 아. 어, 근데 제가 그걸 실제로 느꼈기 때문에 이제 어. 그거대로만 말씀드리는 건데.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이어진 질문인데 네네네. 그렇게 뭐 줄거리 소개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배우 감독 요런 포인트들도 그건 뭐 좀 미리 준비하실 수도 있고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면 봤겠지. 네, 뭐 좋아하시는 뭐 분들은 다 그런 이제 알고 입장에서 보는 있으니까. 것도 있고 또 가끔 재밌는 건 제작진 입장에서의 고민이나 시각 같은 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아 그래요? 본인이 알고 있는지 뭐 그걸 떠나서 뭐 그래서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어쨌든 방송쟁이로 많이 만들어 보니까 대충 거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약간 예상한 건지 아니면 비용 대비 제작진 대비 뭐 이런 식의 그 현장에 대한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은근히 많이 하시는데 그게 또 상당히 공감이 저는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사실 그거를 직접 듣거나 뭐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보다 보면 그래도 어쨌든 이거 영화 제작하는 분들이 제가 예를 들면 아쉬운 어떤 포인트가 있었다면 그분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몰랐을까? 그치, 그래. 만들 때도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최종 CG에서는 저건 진짜 비용 때문이지 저 사람들이 뭐 안 하려고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를 꼭 해주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나는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화 파묘에서 사람들은 이제 후반부에 그것이 이제 적나라하게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깼다라는 얘기를 많이 오히려 해요. 안 보이고 애매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그게 나와서 오히려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분명히 감독님이 그냥 시원하게 의도한 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나와서 그 영화는 다르다. 안 나왔으면 오히려 기존 영화들과 좀 비슷한 결로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으로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저는 그게 또 오히려 좋았고 물론 아쉬운 포인트도 있었지만 예, 뭐 그런 제가 생각을 하는 이게 거죠. 또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거의 오전에 때리고 왔습니다 이러잖아.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오전에 심지어 또 부인이랑도 많이 가시더라. 와이프, 예, 많이 가죠. 두 명의 시각이 다른 걸로 또 항상 얘기를 해주시니까. 근데 기억을 다 해서 어쨌든 얘기를 하려면 어떤 영화는 내가 영화를 보고 있다 보면 그냥 영화를 자체를 보니까 까먹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 평론가님은 이걸 들고 가신다 그러잖아 노트를. 예. 가서 쓰신다고.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런 거 그냥 보고 와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예. 재정리는 할 거잖아 한 번. 안 해요. 독특하신 분이. 그래서 생방을 보면 편집이 돼서 그렇지 생방 보면 저도 막 중간에 헤매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편집이 워낙 스크립트는 그렇지. 스크립트 없어요. 이런 그런 뭐가 거. 없어요. 스크립트잖아. 이것도 없어. 예,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방송이 딱이네. 아니 근데 저도 그 시사회를 몇 번 이제 가봤는데 그냥 일반 대중들 하는 시사회 말고 진짜 무슨 기자분들만 모시고 하는 시사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기자분들이 진짜 다 이렇게 뭘 이렇게 펼쳐놓고 하시더라고요. 사전 준비를 어느 정도 네, 노트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이것도 되게 많이 빳빳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나름. 이거는 또 이제 다른 거니까. 예. 예, 저는 그래서 그냥 보는 대로. 그럼 대단하신 건데. 내일도 이제 뭐 하나 보고 오는데 바로 30분 후에 이제 생방.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보고 빨리 생방을 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게 답이구나. 그래야 왜냐면은 이게 저는 그 한 번 더 거치지 않고 보기 전에는 다른 후기나 이런 거 절대 안 보고. 왜냐면 시간이 걸리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감정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막 다른 매체 접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의견에 나도 이렇게 동화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녹화하는 데를 극장이랑 가까운 데서 오자마자 그냥 곧바로. 예. 저는 원래 또 동선이 가까워야 좋으니까 다 이제 그쪽에. 예. 그래 굳이 방금 얘기한 거에 모든 거에 그래도 약간의 노하우 아니면 원인을 찾자면 보자마자다. 예, 보자마자 하는 게 제일. 사전 정보 없이 보자마자. 예.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보자마자 했는데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살수해요 보통은. 감사합니다. 근데 뭐라 그러지? 일종의 포매팅을 해놓으신 건 상당히 잘 짜여진 포매팅 같아. 그 아까 뭐 스토리 약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게다가 또 취임새가 있잖아. 예. 그건 사실 없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하라고 그래서.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거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 예.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 맛에 봅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맛에 보는 예. 거고. 그러니까
그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리고 심지어 본직은 e스포츠 캐스터라는 어떤 그래도 기본의 본직이라는 개념도 있는 분인데, 요새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시사회 공식 초대나 GV 이런 데 가면 내가 이제 이쪽으로 좀 된 아니요, 건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네. 사실 이제 유튜브 영화 관련 콘텐츠들을 보면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 자기의 리뷰라든지 뭐 솔직한 후기 같은 걸 남기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대형 유튜브 영화 관련 채널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영상을 써서 그냥 요약한다든지 그렇죠. 보통 그게 또 보기는 재밌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음. 실제로 이제 자기 후기를 말하더라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음. 영화 영상으로 하고 자기 목소리 입힌다든지 뭐 이런 후기들이 많은데 저는 어쨌든 얼굴을 드러내고 이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조금의 약간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보통 요새 영화 채널들이 리뷰가 아니고 예고편의 성격이 좀 많잖아요. 그쵸. 마케팅 성격이. 예. 그런 데서 오히려 진짜 리뷰를 하는 채널이라 더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예, 그리고 뭐 정보 전달이 보통 이제 많죠. 예를 들면 맞아. 마블 시리즈 같은 거 이제 나오면 마블 시리즈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치. 예, 그것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작 이 영화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의도는 안 하셨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찍는 어느 딱 영역대가 타겟팅이 좀 조준이 좀 0점 조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운이 좋았죠. 그런데 방금도 얘기 나눴지만 또 영역 안에는 전통적인 영화 평론가라는 이게 있잖아요.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은 예, 평론가분들 계시죠. 그게 있고 그리고 영화 유튜버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또 있으죠. 있고 뭐 그런 영역 비슷한 것도 있으면서 또 당금님도 있단 말이죠. 예. 어느 쪽에 아니면 이런 의미나 경계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사실 전문 평론가분들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레카. 저 레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카가 사실은 지금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그치, 있지만 아니지. 또 이제 사고 난 데서 그런 거 해주는 레카의 진짜 역할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드라마, 영화 나오면 어땠는지를 빠르게 말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영화나 그 컨텐츠 레카죠, 저는. 예. 긍정적 의미에서의 요즘에 레카 워낙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레카는 이제 뭐 부정확한 정보를 그렇지. 빠르게 이제 말하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본 이야기를 빠르게 얘기를 해주니까. 컨텐츠 피커죠. 해가지고 빨리빨리 알려드리고. 네, 뭐 그런 빠른 느낌의 시간에. 성격이 강하지 않나. 부인을 항상 같이 모시고 다니던데. 그렇죠. 와이프가 이제 저랑 같이 많이 보죠. 와이프도 저 때문에 또 와이프는 또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영화는 저 때문에 많이 가고 와이프가 저보다 드라마를 훨씬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뭐 때리고 왔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 일종의 요 포맷이 있잖아요. 예. 요 포맷에 사실 지금 부인 얘기도 한 대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면은 제 얘기만 하면 너무 뭐랄까 다른 사람의 의견 좀 넣어야 음. 중화가 되니까. 왜냐면 저는 너무 개인적인 의견이라 그리고 두 분 의견이 틀린 경우들도 좀 꽤 많아요. 있고. 많아요. 와이프는 막 때리는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블록버스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마블 시리즈 이런 거 안 오히려 좋아하고. 사모님 부인 얘기가 또 공감이 돼서 그게 더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예. 와이프랑 저랑 막 그래서 싸울 때도 있고, 나는 이거 S 정도 되는데 하면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뭐라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이제 요새 이제 트렌드랑 관련된 부분인데, 뭐 네. 당금님 유튜브뿐만이 아니지만 쇼츠가 또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쇼폼 컨텐츠 많이 소개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롱폼, 저는 계속 롱폼으로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영화 드라마 요쪽 리뷰 뭐 이런 쪽 분들 보면 쇼폼으로 아예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맞아요. 요쪽의 어떤 성향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요런 유의 성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쇼폼 소비로 트렌드가 넘어가는 거. 왜냐면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롱폼을 많이 했던 분 아니에요? 맞아요. 게임이 게임도. 롱폼 중에 롱폼이잖아. 그렇죠. 1시간 넘어가고. 그치. 사실 저도 쇼폼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들다 보면.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컨텐츠랑 쇼폼은 저도 이제 쇼폼 컨텐츠 올리지만 그 안에 어떻게든 제가 했던 얘기들 핵심들을 다 우겨 넣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하는 컨텐츠의 성격과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쇼폼이 지금 되게 많아지지만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롱폼이 또 소중하다. 그걸 찾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조회수를 보면 물론 쇼폼들은 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지만 예, 그 유행처럼 근데 롱폼도 애매한 그 시간보다 차라리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떠드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조회수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뭐 주무시거나 마치 백색 소음처럼 틀어놓고 딴 거 하다거나 아니면 운전할 때 라디오처럼 듣거나 또 이런 게 유행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콘텐츠도 꽤나 좀 인기가 있습니다. 아까 박군이 영화 보자마자 와서 라이브 한 걸 다시 어쨌든 재편집해서 나가고 하긴 하지만 네. 게임 비교하면 박군도 상대적으로 쇼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쵸. 언어 고사나 이런 것도 좀 더 게임 중계 때랑 또 약간 뭐 다른 식의 접근 좀 하시는 편이세요? 아, 그럼요. 게임 중계는 어쨌든 중계니까 제가 하는 콘텐츠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계속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게임 중계는 뭔가 펼쳐져 있는 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보이는 걸 좀 잘 설명해야 되는 말 그대로 거라서 중계하는 거 하고 그렇죠. 내 거는 내 컨텐츠를 네. 내가 본 거를 내 생각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전달하는 거니까 다르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베드로즈 크루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아까 그거 추가 질문인데 며칠 전에 또 본 거는 네. 또 이제 영화 리뷰를 하신 게 아니라 영화 시장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아, 예. 그거는 좀 듣고 싶긴 했고 상당히 공감이 갔는데 네. 물론 우리가 이 인터뷰를 한 게 무슨 시장에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점차 이러다가 영화 리뷰보다 드라마 리뷰가 점점 많아지겠다 싶을 정도로 극장 영화 네, 극장 영화가 많이 좀 요새 이제 힘을 잃는 거에 대해서 물론 소견을 밝혀주셨지만 그냥 또 한번 개인 의견도 궁금해요. 그냥 저는 자연스럽다? 이게 뭐 되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서점이 사라지고 대형 서점만 남고 뭐 MP3, CD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처럼 그냥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관을 많이 갔어요. 많이 갔죠. 인구 대비 진짜 많이 갔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갔죠. 예.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영화관을 대체할 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돈이면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다른 것과 내가 그 돈으로 다른 게 뭘 할 수 있지? 근데 너무 많아요, 할 게. 뭐 가깝게는 제 댓글에도 많이 달렸지만 그러니까 야구, 그래, 축구만 보더라도 훨씬 더 만족도가 높고 3시간, 4시간에 3만 원이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훨씬 더 그리고 보장된 재미를 내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앞에서 라이브로 펼쳐지고 근데 옛날에도 야구는 있었단 말이지. 근데 가격이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맞아. 그리고 야구가 이제 국민 스포츠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보장받는 게 재미가 달라졌죠. 결국은 그리고 그런 붐은 좀 젊은 분들이 끌어가는 것도 있는데 젊은 분들도 이제는 OTT나 쇼폼 콘텐츠로 많이 이제 보시고 실제로 영화가 그리고 갔을 때 약간 저는 조금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랜덤 박스 같아요. 내가 10,000원을 내면 10,000원의 재미를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리스크가 커요, 생각보다. 최소한 넷플릭스는 조회수 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고를 수는 있지. 그리고 사실 안 보면 그만이고. 그렇지. 근데 영화는 또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영화관을 찾아서 극장을 가는 자주,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뭐 2-3번씩 가는 그런 층은 굉장히 소수가 되고 매니아층이 될 것이다. 그럴 것 같아. 예, 우리가 취미, 예를 들면 낚시를 모든 전 국민이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좀 취미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김당군의 박군에서 리뷰할 컨텐츠는 앞으로도 많다. 왜냐면 OTT로도 영화는 나올 거니까. 요즘 OTT로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도 그럼요. 많이 나오고. 볼 것도 많고 네.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한 번 보면은 막 시리즈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생업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거가 겁나서 못 봐. 보다가 못 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뭐 영화가 힘들다고 하지만 또 그만큼의 콘텐츠들, 비교 대상이 되는 콘텐츠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뭐 힘들다 하지만 지금 OTT,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넷플릭스 생각나는 것만 해도 좀 티빙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어요. 맞아. 그게 막 10몇 부작이야. 맞아. 그런 것들이 매주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볼 게 너무 많죠. 장르 잘 정하셨네요.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걸 또 다 못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예. 근데 저는 또 예. 제가 그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해요. 예전부터 좀 그런 걸 많이 봤었고. 그래서 오히려 좀 잘 맞는 게 아니에요. 잘 잡으셨네요. 예. 아니 뭐 본인도 즐거워서 하시는 게 느껴지고 특히나 마지막에 이제 그 품평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몇 점 줬냐 뭐 이러면서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자기가 즐거워하고 있는 거가 보여. 재밌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김당군하고 박군도 있고 e스포츠 얘기 있지만 제가 이제 초반에 그 M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른바 이제 X세대, Z세대, M세대, 네네. M세대에 거의 딱 들어맞는 그때인데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M세대 그러면 그게 e스포츠 들어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거 그때 맞아요. 딱 들어와서 그 전까지 이전 세대는 그 느낌에서의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걸 중간에 딱 그걸 향유하면서 자기 문화를 받아들이는 세대가 M세대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일종의 그 M세대들이 만든 우리 한국형 게임 클랜 문화라고 그래야 되나? 일종의 그 크루. 예. 당구님, 친천맨, 첨련수심, 뭐 매직박님 이런 배도라지 여기가 물론 뭐 우리 검색해보면 어떻게 합류하게 되는지 다 나오지만 그 당사자가 전 배도라지도 모르는 사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모임 같은 건데 사실 저희는 성격이 좀 달라요. 지금 이제 1인 미디어 혹은 이제 인터넷 방송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크루 문화가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혼자 방송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혼자서 하는 건 좀 재미도 없고 혼자 말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크루를 결성해서 좀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게 되면 주고받고 내가 못하는 거 이 사람은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TV 매체에서 뭐 무한도전처럼 거기 유재석 씨가 워낙 잘하지만 유재석 혼자 있으면 사실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옆에 박명수 있고 정준하 있고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인터넷 방송도 그런 문화가 되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숲의 경우는 뭐 기본이 들어가요. 거기는 그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근데 저희는 성격이 좀 다른 게 저희는 그런 이득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아니고 저희는 진짜 사적인 모임이에요. 사적인 모임.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뭐 일반인도 있어요. 일반인도 있고 진짜 막 방송 안 하는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그렇지만 종국에 보면 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인 걸로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만난 게 그쪽에서 만났다 보니까. 만나기는 어쨌든 그렇게 예. 만났으니까. 침착맨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그 크루드처럼 막 매번 막 같이 뭘 하고 이러진 않고 가끔씩 그냥. 예전 저희로 얘기하면 그 스타크 맨날 모여서 하는 그 멤버들 모여서 네, 맞아요. 친해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네. 그래서 뭐 가족끼리도 친하고 뭐 꼭 방송을 키지 않더라도 같이 밥 먹고 어디 가고 뭐 이런 진짜 친구 같은 개념인 거죠. 넷플릭스에서도 아무튼 친찬매님하고 뭐 몇 분 나와가지고 또 무슨 또 컨텐츠를 본 것 같아. 아, 그것인가 보다. 유튜브에서 넷플릭스에서 홍보하러 온 건 아닌데 나는 그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넷플릭스에 나간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그래서 유튜브 넷플릭스 채널에 제가 출연을 한 적이 있죠. 뭐 어쨌든 네.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으면 넷플릭스지 뭐. 사실은 게스트였고 침착맨이 이제 메인이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그 이름 배도라지라고 한 거를 뭐 일일이 다 얘기해 줄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 크루가 지금 한 대략 또 그걸 또 인터넷에서 또 보면 뭐 계보가 있고 뭐 A가 있고 B가 있고 막 복잡하더라고. 복잡해요. 뭐 그렇게까지.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죠, 저희끼리. 그래요. 네. MT 같은 것도 하고 네. 뭐 산하 축구단도 있고 가끔 또 나가셔서 콘텐츠 찍으시고 그러시더만요. 맞아요. 축구단은 이제 저희 산하는 아니고 거기 이제 한 명이 운영하는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산하처럼 된 산하는 절대 아니고 아예 다른 개념이고 MT 같은 거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데 예, 이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방송을 이제 보통 끼고 하는데 이제 하지 말자 방송 끼고 너무 힘들다. 찍으면서 뭐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열심히 찍어가지고 또 컨텐츠 올리시는 분들도 꽤 되더만. 예, 그 와중에 어쨌든 뭐 재미를 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게 힘들거든요. 쉽진 않거든요.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놀러 갔는데 사실 계속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건 그런 것 같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서. 요 배도라지 요 크루 활동하면서 야 요거는 너무 재밌었고 기억에 남고 뭐 그게 뭐 방송이든 컨텐츠든 뭐 MT든 좀 그런 에피소드도 하나 알려주시면. 그 MT가 이제
원래는 지금은 저희가 가끔씩 이제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그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되는 사람 와. 놀러 와. 그래, MT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MT도 아니에요. 그냥 침착맨의 조그만 사무실로 오늘 되는 사람 와서 오늘 놀다 가자. 근데 정말 다 모인 거예요. 어떻게 하다 다 모였고 뭘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어서 MT의 시작이 오늘 뭐 할까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제 자기가 발표하면서 하는 건데 그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죠. 그 다음 날까지도 그렇게 모이기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다들 너무 재밌게 잘 놀아서 그때 또 반응이 너무 좋았고 저도 너무 재밌었고 방송을 떠나서 그래서 그때 기억이 제일 이제 근데 그때로부터 어쨌든 MT도 일종의 막 뭐라고 표현하지? 연례 행사처럼 전설처럼 돼가고. 뭐 2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가곤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관심 되게 많이 갖고 와준다고. 침착맨이 또 워낙 네. 사실 연예인이니까 이제 예, 침착맨은 옛날엔 뭐였는데? 옛날에는 웹툰 작가였죠. 지금은 이제 워낙 연예인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웹툰 작가였던 건 아니지만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옛날엔 별거 아니었는데 뭐 이런 식처럼. 아 근데 저는 처음 만났을 때도 얘는 좀 맞아. 유명하긴 했어요. 그분도 나이스 게임 나왔었죠. 예, 인터뷰 거기서 때. 처음 만난 그때 거예요. 인터뷰하면서 예, 저랑 이제 토크쇼 같이 했는데 게스트로 왔는데 동갑이어가지고 뭐 좀 특이하다 이 사람. 서로 이제 연락처 물어보고 이러다가 사적으로 그게 친해진 거죠. 나중에 이제 다 이러저러 배도라지까지 다 온 거고. 네,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방송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외 쪽으로도 교류가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크루분들하고 그런 친목하는 게 김당곤의 컨텐츠 아니 사실 채널 들어가면 또 은근히 또 그것도 나오긴 하죠. 있더라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배도라지라고 하는 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컨텐츠 쪽으로도 그렇고. 아 일단은 어쨌든 같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네. 뭐 영화 배우도 있고 다른 쪽 분야도 있지만 의사분도 계신데 그분도 인터넷 이거 하고 막 그러고.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크리에이터들이 그렇지. 이제 주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제가 혼자였다면 얻을 수 없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그냥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려주니까. 게다가 뭐 그냥 크리에이터들도 아니고 대형 크리에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영화 관련 드라마 관련 후기나 이런 거 할 때도 예를 들면 이제 영화 배우가 어쨌든 저희 여기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물어보면 뭐 영화 찍을 때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저런 거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그래도 사적으로 또 답변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죠. 어쨌든 지금도 얘기 주셨지만 뭐 연예인이다라고 했던 침착맨 과의 관계를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그게 낙겜 TV 때 무슨 토크 콘텐츠였죠, 그게? 그게 킬링 캠프라고 해서 참 이제- 이름도 힐링도 아닌 킬링 캠프. 그거 다 패러디한 거예요. 알아요. 예, 그래서 저희 뭐 그때 롤러와 뭐 패러디해서 뭐와 뭐 이런 식으로 다 패러디했는데 킬링 캠프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말년이 이제 특한 만화로 그렇죠. 병만 만화라고 이제 예, 이말년의 웹툰이야. 뭐 예, 원형이나. 그때 되게 반향을 일으켜서 요즘 말로 하면 되게 MZ스럽게 예, 그래서 좀 유명해져서 저희가 초대를 해가지고 한번 근데 같이 얘기를 했었죠. 낙겜이랑은 어떻게 보면 이말년이 게임을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말년도 이제 낙겜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섭외해서 온다고 해도 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 그분이 어느 정도 게임 좋아했다는 걸 미리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 연락을 이말년 그 뭔가 그림을 하나 썼어야 돼요 오프닝에. 그래서 누가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연락처를 가지고 한번 나와줄 수 있겠냐? 근데 마침 이말년도 이런 인터넷 방송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나와보겠다. 그게 벌써 엄청 오래됐죠. 2000년대 후반이죠. 네. 2008, 9년? 2010년? 뭐 그쯤일 거예요. 10몇 년? 10년?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다 끼가 있었던 양반들이네. 그쵸. 지금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 그냥 네. 그 웹툰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또 계속 캐스터만 하진 않았을 상황인 거를 그때부터 다 뭐 되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네, 또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고 배도라지 안에 이른바 이제 우원박 네. 배우 박정민 물론 아까 왜 그 감독님 인터뷰도 얘기해 주셨지만 또 요 정민 씨도 나와줬죠. 하고 요것도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 인연도 소개해 주시고 컨텐츠 박군에서도 어쨌든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고 이런 거 골방 토크 봤거든요. 나왔었죠. 예. 예. 두 분은 또 어떤 또 이제 인연이고 또 나와주고 하고 뭐 이런 티키타카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사실 저랑 와이프가 박정민 배우의 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독보적으로. 어. 예, 요거 챙겨보고 제가 따로 이 박정민 배우에 대한 영상을 찍을 정도로 박정민 배우의 나 그거 뭐 봤어. 예, 그걸 보고 연락한 건 아닌가? 맞아요. 맞죠? 아, 그러니까 연락한 건 아니고 근데 박정민은 침착맨의 팬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배도라지가 연결고리가 그쵸. 돼 있는 그 당시엔 배도라지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침착맨의 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제가 자기를 언급한 걸 이 친구가 이제 자기 라방에서 음성으로만 하는 그 라방에서 언급을 했어요. 왜냐 SNS를 안 하는데 자기 예전에 운영하던 책방에서 이제 라방을 가끔 하는데 거기서 제가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 봤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침착맨을 통해서 좀 친해지고, 예, 그래서 골방 토크 한번 나오겠다 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사실 그 골방 토크 때는 지금처럼 엄청 친하진 않았어요. 조금 서먹한 관계, 아직은. 예, 아직은 서먹한 관계. 아 그러길래 그때도 뭐, 와주신다고 막. 예, 맞아요. 얘기 나니까. 지금은 많이 친해졌나요? 지금은 좀 많이 가까워졌죠. 박군도 보고 나서 막 이제 얘기도 해주고 하세요? 그럴 때도 있고, 어. 예. 자기가 근데- 홍보하면 좀 홍보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농담아?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어. 근데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정민 나온 것도 이제 여기 이제 네.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하죠. 근데 뭐 나왔다고 맞아. 좋게만 말할 수는 어. 없으니까. 별로다, 별론 건 별로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